네, 오늘의 주제는 못생긴 신발로 유명한 크록스입니다. 크록스는 이름과 로고 모두 크로커다일에서 가져왔다고 해요. 강과 육지 모두 활동할 수 있는 악어처럼 물놀이 때도 평상시에도 쓸 수 있는 신발을 뜻한다고 합니다. 크록스는 이제 다양한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브랜드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회사입니다. 많이 보셨을 이 신발이 크록스의 대표 상품인 클로그인데요. 자체 개발한 특수 소재인 크록스 라이트를 사용해서 모든 신발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저도 크록스를 자주 신었었는데 편하고 미끄럽지 않고 오염에 강한 말 그대로 막 신기 좋은 신발이었습니다. 2002년 회사 창립 후 세계 100개국에서 약 7억 5천만 개가 팔렸다고 해요. 크록스 짝퉁도 많이 볼 수 있죠. 크록스에 대해 조사하면서 나름대로 핵심 아이템과 브랜드 파워가 있는 회사라는 점이 눈길이 갔습니다. 비록 투박한 디자인이지만 편안하고 가벼워서 팬데믹 시대에 집에서 신는 편안한 신발로 인기가 높아졌고요. 세계적인 스타인 저스틴 비버가 크록스를 다양하게 신는 사진이 크록스를 핫한 패션 아이템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신발이 하나의 패션 아이템이나 액세서리처럼 여겨지면서 신발 구매에 쓰는 돈이 많아지면서 시장 자체가 커진 수혜도 톡톡히 보았고요. 물 들어올 때 노젓기 위해서 다른 스타들과의 마케팅도 꾸준히 하면서 신발 구매에 가장 열광적인 MZ세대라고 하는 앞으로 소비시장의 중심이 될 세대를 중심으로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주가가 최근 빠르게 상승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2020년 3월 저점 대비 약 16배 상승하였는데요.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도 나이키나 스케쳐스 같은 경쟁사들과 비교했을 때 꽤나 적정한 멀티플로 거래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다루겠습니다. 제품 라인업을 살펴보면 사계절용으로 광범위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제품군으로는 클로그, 샌들, 클로그 구멍에 끼워 넣어 꾸밀 수 있는 지비츠 참 등이 있고요. 모든 제품들은 특수 소재로 제작되어 부드럽고 편안하고 가볍고 자국이 남지 않으며 냄새와 미끄러짐에 강하다고 합니다. 크록스는 2015년 새로운 CEO 앤드류 리스 영입을 기점으로 꾸준히 브랜드 변화를 준비해왔고 이제 그 빛을 보고 있습니다. 정말 훌륭한 CEO이기 때문에 회사에 더 믿음이 가는데요. 폭발적 성장보다는 수익성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이제는 아웃소싱 형태로 생산하고 있는데 메인 제조 기지를 중국과 베트남으로 옮긴 상태입니다. 크록스는 앞으로 4가지 키워드, 판매의 디지털화, 샌들, 아시아, 그리고 마케팅을 중심으로 성장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는데요. 이 4가지 키워드에 대해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디지털화입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소매 채널의 힘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커머스 매출이 빠르게 성장해주며 소매 채널의 매출 부진을 보완해주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커머스 채널의 판매량이 2018년 16.8%에서 2020년 25.9%로 올라가고 있고요. 점점 정교한 방법으로 이커머스 채널을 활용하는 점도 눈길이 갑니다. 틱톡에서 노출을 높여 신규 소비층 확대에 성공한 것이 하나의 예시입니다. 최근에는 중국과 한국의 라이브 커머스에도 진출하여 시장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라이브 이커머스 완판남이자 최고의 쇼호스트, 인플루언서 리 자치를 통해 타오바오에서 크록스 신발 판매를 진행하였으며 약 2시간 동안 1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해당 방송을 시청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크록스 모델 김세종과 함께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면서 소통했으며 이러한 라이브 방송들은 10대, 20대를 중심으로 크록스 브랜드 인지도에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노력을 한 결과 디지털 채널을 통한 매출은 전체 매출 중 2015년 11%에서 2020년 42%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샌들입니다. 여기 왼쪽에 보이는 사진이 크록스가 새로 밀고 있는 제품군인 샌들인데요. 보통 크록스 하면 못생긴 크로그 제품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편하게 신는 슬리퍼 시장 규모가 30빌리언 달러, 우리 돈으로 30조 원에 달하는 부분에 대해 주목했습니다. 이 시장에서는 업계 리더가 없는 무조 공산인 시장이고요. 이러한 기회를 포착해서 크록스의 기능을 더한 편하고 디자인적으로도 앞서가는 샌들 제품을 출시해서 매출을 확장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샌들 제품군이 매출이 전년 대비 31% 상승하면서 실제 실적도 이를 따라오는 것 같고요. 크록스 재질의 우수성을 잘 알고 있는 크록스를 한 번이라도 신어본 사람이라면 적극적으로 크록스 샌들을 구매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크록스는 회사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아시아에 장기적으로 성장 동력이 있다고 보고 전략적인 시장으로 설정해 점유율 확대를 꾀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에 기대하는 바가 큰데 이는 중국 신발 시장 규모가 글로벌 2위이고 지금도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중국의 매장 수와 매출 비중은 크록스 전체 매출의 5%밖에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성장 잠재력이 아주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마케팅입니다. 크록스가 계속해서 패션 브랜드로 나아가기 위해 브랜드 파워와 전략적인 마케팅 활동이 중요합니다. 크록스는 다양한 방식으로 제품을 마케팅하며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있고 실제로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사진 속 인물은 세계적인 힙합 아티스트인 포스트 말론인데요. 크록스는 디자이너, 유명인, 인플루언서들에게 계속해서 투자하고 있으며 특히 글로벌 소비 계층으로 떠오르고 있는 MZ세대를 타겟으로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여러모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만 하더라도 럭셔리 브랜드인 발렌시아가나 우리나라 회사인 농심과 특색 있는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런 콜라보 제품들이나 포스트 말론 그리고 저스틴 비버와 같은 유명인이 신었던 제품들은 순식간에 완판되어서 이제 리셀 가격도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이제 이런 인기를 보면 나이키나 아디다스의 신발을 모으는 사람들처럼 언젠가 크록스도 신발을 모으는 사람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실제로 10대 소비자 대상 조사에서 2017년 38위에서 2019년 7위까지 올라가면서 인기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콜라보레이션을 가능하게 한 이유 중 하나는 크록스의 지비츠 덕분입니다. 앞서 언급하였던 지비츠는 크록스 구멍에 끼워 넣을 수 있는 액세서리입니다. 알파벳, 동물, 이모티콘, 캐릭터 등 다양한 주제로 만들어진 지비츠 덕분에 투박할 수 있는 크록스 신발을 원하는 대로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고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나만의 신발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기업 및 여러 유명인들과 협업 시 해당 브랜드를 위한 지비츠를 출시하며 콜라보하는 기업들도 함께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윈윈 전략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비츠로 신발을 꾸미기 위해 크록스를 구매하는 소비자도 있다고 하니 이제 시작하는 단계로 앞으로 큰 성장 잠재성을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크록스의 매출 구조를 살펴보면 2020년 기준 지역별 매출 비중은 미국 62%, 아시아 20%, 기타 지역 18%로 미국에서 창출되는 매출이 전년 대비 95% 상승하면서 가장 높은 상태입니다. 원래 크록스 아시아 매출은 2012년 40.7%까지 확대되었으나 실적 부진으로 2020년 20.1%까지 축소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성장 기회를 계속 찾으며 노력한 결과 최근 실적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 5년간 감소세를 보이던 아시아 매출액이 2019년부터 플러스로 전환되었고 상승세는 팬데믹 이후 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핵심 시장인 중국에서 인플루엔서, 셀럽 마케팅이나 주요 온라인 플랫폼 진출, 라이브 커머스 등을 진행하면서 다방면으로 시장 점유율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이 노력이 성과로 나타날 즈음에는 아시아 시장에서 점유율이 확대되면서 실적도 크게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 전략의 관점에서도 팬데믹과 리오프닝 모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크록스는 유례가 없는 인기를 얻었습니다. 미국 가정에서는 집안에서도 신발을 신고 다니는 게 일반적인데 팬데믹으로 인하여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진 사람들은 집에서 편하게 신을 수 있는 크록스를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팬데믹을 맞아 크록스가 또 한 번 도약을 하게 된 이유는 의료기관에서 크록스를 착용하였기 때문입니다. 크록스는 땀이 차지 않는 소재로 제작되었으며 냄새와 미끄러짐에 강하고 오물 그리고 혈흔 제거에도 편해서 팬데믹 기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업무를 하는 의료진들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크록스에서도 전 세계 의료진들을 위해 크록스 신발을 기부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트렌드가 유지된다면 단기적인 수혜를 넘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매출 성장이 기대됩니다. 특히 크록스의 의료진 신발 기부는 의료진 종사자들을 의미 있는 잠재 고객으로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크록스의 편의성을 경험한 이들은 의료실뿐만 아니라 집에서 생활할 때나 혹은 자녀들을 위해 크록스를 구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편의성뿐만 아니라 기부 자체 행위로도 긍정적인 이미지를 각인시켜서 향후 구매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높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팬데믹 종식이 다가오면서 야외 활동이 증가하면서 향후 성장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크록스 신발은 미끄러짐에 강해 원래 물놀이 등 레저용 수요가 많은 제품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회계년도 2021년 예상 매출액을 약 1.7빌리언 달러에서 2빌리언 달러로 상향 조정하면서 매출 성장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팁 랭크스에 따르면 지난 3개월간
총 7명의 애널리스트 중 5명은 바이 포지션을, 2명은 홀드 포지션을 제시하면서 전망이 상당히 긍정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가 예상은 최고 250달러, 최저 157달러, 평균 190달러로 현재 주가 174달러 대비 약 10% 정도 상승 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고 250달러라는 목표 주가는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통해 브랜드 파워를 확고하게 다지고 있고 이커머스에 집중하는 전략이 성과를 내기 시작한 초반 단계라는 점, 그리고 중국 시장을 중심으로 모멘텀이 존재하여 팬데믹 종식 후 리오프닝 상황에서도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애널리스트들이 고평가하게 된 이유로 보입니다. 크록스가 가지고 있는 리스크라고 하면 시장이 상당히 경쟁적이라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신발 산업 자체가 경쟁이 치열할 뿐만 아니라 경쟁 회사 중 나이키, 아디다스, 글로벌 브랜드 파워를 가진 회사들은 훨씬 더 많은 재정 자원, 포괄적인 제품 라인, 더 많은 시장 입지 등 여러 측면에서 우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크록스는 새로운 신발 카테고리를 창조하긴 하였지만 신발이라는 큰 범주로 봤을 때 사람들이 크록스 외에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다는 점이 리스크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크록스의 PER은 15.2배로 경쟁사로 볼 수 있는 나이키의 42.62배, 스케쳐스의 18.82배와 비교했을 때 적정한 가치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코로나 상황 속에서 나스닥 붐의 편승에 올랐다고 하기에는 이익도 충분히 주가를 받쳐주고 있습니다. 경쟁이 심한 의류시장 역시 결국 좋은 제품을 파는 회사가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크록스 제품은 대체될 수 없는 특수한 카테고리에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 정도의 위치를 확보한 건 앞으로 큰 도약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자체 개발한 크록스 라이트라는 소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의류시장에서 큰 골칫거리인 짝퉁 리스크에서도 큰 차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라면 지금 주가가 너무 올랐고 시장 전체의 하방 압력이 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은 매수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상당히 매력적인 회사에게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1, 2년 이상을 지켜보며 목표한 가격 아래로 내려왔을 때 분할 매수할 예정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